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타로에 관한 궁금증들을 하나씩 해결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정방향만 있는 타로의 경우 긍정, 부정의 의미를 다 해석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긍정과 부정 둘 다 해석을 해야지 맞겠죠? 네,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정방향과 역방향이 이제 나눠져 있는 그런 설명을 제가 해드렸었는데, 이 덱은 뭐 정방향 전용입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런 타로들이 있어요. 정방향만 보게끔 돼 있는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정방향만 이제 나와 있는 타로는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역방향을 안 보기 때문에 정방향 안에 역방향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또 이제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추가 질문에 의해서 그 카드가 이제 정방향의 개념으로 나온 건지 역방향의 개념으로 나온 건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방향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정방향 키워드를 우선시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의견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방향 키워드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카드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내공이 쌓이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방향, 역방향을 분리해서 보시거나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은 다시 정방향만 보게끔 그렇게 돌아오셔도 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처음부터 정방향만 이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타로에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타로 볼 때 카드는 아무거나 막 뽑는 건가요? 아니면 카드를 뽑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느낌이 가는 카드? 상대방이 불러주는 이제 번호에 해당하는 카드를 뽑던지, 아니면 상대방이 직접 카드를 뽑던지, 아니면은 맨 윗장부터 차례대로 내려놓던지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든 카드를 다 뽑아도 되고 제가 모든 카드를 다 뽑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카드를 멋있게 촤르륵 펼치지 않고 그냥 고스트 패에 막 섞듯이 이렇게 막 섞어 놓은 다음에 어지러져 있는 그 카드들 중에서 아무거나 몇 장 뽑아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정해진 게 전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너무 오프라인 타로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뭐 전화 타로 뭐 이런 것들만 접해보셨기 때문에 그게 정석이구나, 그게 맞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게 없어요. 정답은 없다 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타로 결과에 대한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타로 기간에 대한 유효 결과는 그 카드에서 말한 그 상황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유효한 이제 기간이라고 보는데요. 그 기간 자체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간을 안 정하고 뽑는 타로는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지 한 달 됐어요. 다시 전화가 온다라고 해요. 그럼 언제쯤 전화가 올 수 있겠느냐? 이게 연락이 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이제 청첩장이 날라온다든지 약간 그런 뉘앙스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좀 먼 미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곧 연락이 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심경의 변화가 왔다든지 아니면 좋아하고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 후회한다든지, 그런 카드들이 나오면은 이제 좀 빨리 전화 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한 기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를 뽑으실 때 3개월 안으로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한 달 안으로 연락이 올까요? 일주일 안으로 연락이 올까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뽑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먼 미래를 보는 것도 가능은 한데, 먼 미래를 물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타로 카드 내용 자체가 은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검의 의미와 무슨 뒤에 배경에 보이는 뭐 바다나 아니면은 뭐 뒤에 달, 이런 그림 다 추상적이에요. 이런 밸런싱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결정의 순간에서 보류를 한다든지 겉과 속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적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웬만하면은
좀 기간을 정해놓고 뽑으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질문은 카드의 인격화가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인격화가 있고 이제 의인화가 첫 번째 시작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인격화, 그 다음에 신격화 이런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의인화는 뭐냐면은 타로 카드를 나의 애완견이나 그냥 하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걸 보고 의인화라고 하는데요. 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카드가 삐졌어요. 네, 카드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요. 뭐 기타 등등 막 그런 의인화 시키는 거죠. 이제 동물처럼 이제. 그다음 인격화가 된다면요. 인격화는 좀 더 심해요. 좀 이 카드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의인화, 인격화, 신격화 셋 다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올바른 타로 해석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카드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카드가 본질이 아니라 카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본질이고, 아무래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격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격화, 이제 숭상하는 거죠. 뭔가를 막 소원을 빌면서 카드를 뽑고, 이게 좋지가 않아요. 하시면 안 좋습니다. 인격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스프레드, 배열법에 관련한 궁금증인데요. 배열 방법은 왜 정해져 있고 정해놓은 배열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배열법이 나왔는지, 꼭 그런 배열법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 타로 볼 때는 저만의 배열법을 쓰는데 해석에 꼬이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열법에 관련해서는 이제 전통적인 클래식한 배열법이 존재하고요. 가지각색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검증된 배열법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클래식한 배열법들은 기본 한 200년, 100년에서 200년 정도 된 배열법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거는 3카드 3장 뽑는 거, 그리고 5카드는 말발굽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 그게 있고요. 그리고 7장 뽑는 거 중에는 매직 7 배열 또는 헥사그램 배열이라고 하는 배열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짜리 배열법 중에는 가장 유명한 켈틱 크로스라는 배열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카드, 매직 7, 켈틱 크로스 이 세 가지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나머지 1카드, 2카드 무슨 뭐 3카드 말고 4카드, 5카드, 뭐 6카드도 있어요. 6는 이제 양자택일 쪽에 이제 초이스하는 배열법들이 있고요. 어쨌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3카드, 매직 7 또는 헥사그램, 그리고 켈틱 크로스 이 세 가지만 하셔도 다 풀립니다. 거기에 추가로 양자택일 정도 더 해주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오늘은 질문이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좋겠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